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가문의 일원인 나일라 아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믿을 수 없는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우디 왕실의 특권 속에서 자라며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은 제가 알지 못했던 기술과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제다 타워, 그 거대한 꿈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것이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꿨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제가 한국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과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세상이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는 뜻이었다. 마치 무한한 선택지를 가진 게임의 주인공처럼 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내 삶은 금빛 궁전과도 같았다. 아침이면 아버지의 전용 제트기에서 눈을 떴고 저녁이면 초호화 요트 위에서 별을 보며 잠이 들곤 했다. 우리가 이끄는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미래를 만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말 속에는 자신감뿐 아니라 우리 가문이 가진 힘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네옴시티와 제다 타워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의 주축이었고 나는 그를 따라 그 웅장한 세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이게 정말 전부일까? 라는 의문이 나를 따라다녔다. 금빛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건축학을 전공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우디의 고층 빌딩들과 웅장한 프로젝트들이 내가 꿈꿔야 할 모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때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좁은지를 깨닫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건축학 수업에서 아시아 건축을 주제로 한 과제를 받았을 때 나는 서구의 기준에서 아시아를 평가하는 안일한 자세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 교수님은 내 보고서를 앞에 두고 말했다. 너의 보고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시각은 너무나 편협해. 너는 아시아,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내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 한번 돌아봐. 그 순간 나는 분노와 창피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세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아시아, 한국, 그런 작은 나라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내 보고서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조용히 내 말을 듣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뜻밖의 말을 꺼냈다. 네옴시티와 제다 타워 같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너도 이제 그들을 배워야 할 때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사우디와 같은 강대국이 석유와 불을 가진 우리 가문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니?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 한다. 한국이 가진 기술과 철학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프로젝트에 녹여야 한다. 결국 나는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는 나를 한국으로 데려다줄 예정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지 전혀 몰랐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나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공항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넓고 정돈된 활주로, 현대적인 디자인의 터미널,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 모든 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인가? 나는 입국 심사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 환하게 미소를 띤 직원들, 그리고 공항 내부의 현대적인 시설은 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문 밖 풍경에서 또 한 번 놀랐다. 깔끔하게 경돈된 도로와 초록빛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은 마치 미래의 도시를 연상케 했다. 작은 나라에서 이런 풍경이 가능하다니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이 풍경은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내가 묵을 숙소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다. 그러나 호텔로 들어서자마자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웅장한 롯데월드 타워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초고층 빌딩을 보며 자랐지만 이 타워는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롯데월드 타워를 직접 방문했다.
타워의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공원들, 도로와 자연이 어우러진 도심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전통 건축물들.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날 오후 우리는 타워 내부의 기술적 설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축 설명회를 들었다. 공기정화 시스템, 바람 저항을 줄이는 구조, 그리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디자인 등 모든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느껴졌다. 설명회가 끝난 뒤 나는 타워를 둘러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모든 문화생활의 집합체를 한국은 건축으로 구현하고 있구나. 나는 그제야 한국이 가진 건축 철학이 단순히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자연,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한국에서 내가 배우게 될 것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 건설사와의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의 비즈니스 중심가로 향했다. 고층 빌딩들로 가득 찬 이 도시는 단순히 경제적 중심지 이상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전기버스와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든 첨단 기술의 흔적들은 내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서구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도착한 회의실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공간이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자동화된 프레젠테이션 장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건설사 측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고 그 자신감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우리의 3D 모델링 기술과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화면에 떠오른 네옴시티의 가상 모델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다.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였다. 모든 것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과정에는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희 목표는 공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덧붙인 이 말은 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사우디에서 건축을 배우며 이런 철학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우디의 건축은 그저 웅장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되곤 했지만 한국의 건축은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그들과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최신 건축 프로젝트의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첨단 기술이 건축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로봇이 건축 차재를 조립하고 배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로봇은 단순히 작업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차를 줄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설명을 덧붙였다. 나는 이 로봇을 보며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떠올랐다. 그곳에서의 작업 환경은 얼마나 열악했던가. 한국에 이런 기술이 우리의 프로젝트에 도입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현장을 둘러보며 나는 또 다른 기술에 주목했다. 현장의 모든 구조물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어 대형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작은 균열이나 오류까지도 감지해 즉각 보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 건설사의 담당자는 이 기술을 소개하며 우리가 논의했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은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더 큰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네옴시티와 제다 타워에 이 기술이 적용된 모습을 상상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본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다. 기술은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철학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공간에 담길 사람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일지도 모른다.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을 사우디에 가져가길 바란다. 그날 밤 나는 한국에서 경험한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나는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고려하는 건축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은 나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계속될수록 나는 현대 건축의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 건축에서 오는 특별한 매력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다. 어느 날 일정에 여유가 생기자 나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다. 가이드가 한마디 덧붙였다. 여기서는 현대적인 기술과는 조금 다른 한국의 전통 건축 철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북촌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기와집들과 나무로 지어진 담벼락들은 도심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였다. 현대적인 빌딩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이곳은 차분하고 조화로운 분위기로 나를 압도했다. 나는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한옥의 디테일을 관찰했다. 나무와 기와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조화로운 구조는 단순히 전통적인 미를 넘어 실용성과 환경, 친화성까지 담고 있었다. 안내자는 나를 한옥의 구조와 철학으로 안내했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집의 방향은 햇볕과 바람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재료는 전부 자연에서 얻은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한옥 내부로 들어갔다. 내부는 소박하면서도 정갈했고 한지를 사용한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자연광이 들어왔다. 벽은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따뜻한 나무와 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손으로 만져본 나무 벽은 마치 자연의 일부를 내 손 안에 담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 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을 떠올렸다. 우리는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웅장함을 강조하는 건축물을 짓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 같았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갤러리를 발견했다. 갤러리에서는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의 융합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전시 작품 중 하나가 나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기와의 곡선을 현대적인 건축물의 외관에 반영한 모델이었다. 곡선이 만들어낸 우아함은 현대적 재료와 결합하면서도 전통의 미를 잃지 않고 있었다. 나는 작품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우리는 이런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우디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건축 철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갤러리를 나와 골목을 걷던 중 나는 작은 찻집에 들렀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통차를 마실 수 있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마치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내 안에 담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찻집 주인은 차를 내오며 차의 역사와 의미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목을 덕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의 말은 내가 방금 본 한옥의 철학과도 이어져 있었다. 한국의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을 느끼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북촌을 떠나기 전 나는 골목길에 서서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자연스럽게 놓인 기와 지붕,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서 느껴지는 고요함. 나는 처음으로 건축이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나는 사우디의 도시들과 한옥을 비교하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사우디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사우디의 건축이 단순히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절반쯤 지나갈 무렵 나는 단순히 건축물과 기술에만 집중하던 태도를 벗어나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하기로 했다. 이곳의 건축물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이 어우러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한국 건축의 본질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나는 명동으로 향했다. 명동은 쇼핑거리로 유명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거리 양쪽으로는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 거리에서 호떡과 떡볶이를 파는 상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생동감 있게 드러나는 곳이었다. 나는 그날 명동의 한 불고기 전문점을 방문했다.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으니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가지 반찬이 깔려 있었다. 김치, 나물, 전, 그리고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반찬들. 이 모든 음식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음식을 먹으며 나는 문득 사우디에서의 식사를 떠올렸다. 우리의 식문화는 대부분 한 가지 주요 음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다양한 재료와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건축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한국의 건축도 이런 다양성과 균형을 바탕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닐까? 그날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으며 SNS에 사진을 올렸을 때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가 댓글을 남겼다. 김치는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를 모방한 것이다. 한국은 모든 걸 흉내내기만 한다. 처음 그 댓글을 봤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의 문화와 음식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특별한지 알게 된 나로서는 그 말이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하기로 했다. 댓글에 김치와 파오차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단순한 검색만으로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김치는 고춧가루와 젓갈을 사용해 발효되며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싶다면 직접 조사해 보시길 권합니다. 라고 답글을 남겼다. 몇 시간 뒤 그 댓글을 단 사람은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단순히 기술과 문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알릴 수 있는지도 배워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국에서 내가 받은 따뜻한 환대와 이 나라가 보여준 진정성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나는 서울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한정식을 경험했다. 다양한 반찬과 국, 메인 요리가 한 상 가득 차려진 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건축과 식문화 사이의 공통점을 떠올렸다. 이 모든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한국의 건축도 전통과 현대, 기술과 자연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그날 한국에서 배운 것이 단지 건축 기술이나 철학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삶과 사고방식 그 자체였다. 음식점 주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 모든 음식이 단지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고 연결되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렬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국에서 보았던 건축물, 사람들, 음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조화로운 철학에 대해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은 내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사우디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나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그 기술의 바탕에 깔린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경험했던 롯데월드 타워의 설계나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건축, 그리고 명동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삶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 그리고 공동체를 염두에 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였다. 그날 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의 설계가 결합된 곳으로 네옴시티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나는 이곳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현실 세계의 물리적 공간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었다. 한국 건설사의 관계자는 이 기술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사우디의 네옴시티를 떠올렸다. 우리는 사우디에서 화려한 외관과 웅장한 크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공간이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건축을 해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나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그 기술의 바탕에 깔린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경험했던 롯데월드 타워의 설계나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건축, 그리고 명동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삶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 그리고 공동체를 염두에 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였다. 그날 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의 설계가 결합된 곳으로 네옴시티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나는 이곳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현실 세계의 물리적 공간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었다. 한국 건설사의 관계자는 이 기술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사우디의 네옴시티를 떠올렸다. 우리는 사우디에서 화려한 외관과 웅장한 크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공간이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건축을 해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현장에서 나는 공사 과정의 로봇과 AI를 결합한 또 다른 기술을 경험했다. 이 로봇들은 복잡한 구조물을 조립하며 오차를 최소화하는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작업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화 시스템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사우디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이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나는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인간의 삶에 기여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사우디에서 우리는 기술을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만 보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술이 인간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여겨지고 있었다. 나는 이 차이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현장에서 나온 뒤 나는 한참 동안 그날 본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감탄하는 수준을 넘어 그 기술의 철학적 바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한국에서 본 건축물들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느꼈다. 숙소로 돌아와 나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사우디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네옴시티와 제다타워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 되는 것을 넘어 사우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공간이 되어야 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 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사고방식이다. 이 철학이야말로 사우디의 건축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롯데월드 타워의 전망대에 다시 올라갔다. 그곳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았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공원과 도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인 빌딩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연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사우디의 네옴시티를 상상했다. 그것은 단순히 사막 한가운데 세워질 거대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다. 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우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게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진심을 담아 답했다. 한국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구나. 그 배운 것들을 우리 프로젝트에 녹여내길 기대한다. 비행기를 타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건축과 도시 설계에 적용될 것이다. 나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다. 사우디로 돌아온 첫날, 나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공항에서 마주친 뜨거운 사막바람에 한국에서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서울의 밤거리,
정갈한 한옥의 처마 아래에서 느꼈던 평온함.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의 정상에서 내려다보았던 생동감 넘치는 서울의 전경.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네옴시티와 제다타워 프로젝트에 관련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와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나를 반겼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겠지?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모두 고려하는 건축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운다면 네옴시티와 제다타워는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본 디지털 트윈 기술과 스마트 건축 설계 방식을 설명하며 그것이 사우디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관계자들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고 아버지는 내 발표가 끝난 뒤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말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기술적 노하우를 넘어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철학이다. 이 철학을 우리 프로젝트에 녹여내는 것은 이제 내 책임이다. 그날 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사우디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나는 사우디의 건축과 도시 설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게 단순히 감탄을 넘어 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몇 달이 지나 네옴시티와 제다타워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나는 프로젝트 팀의 핵심 일원으로 참여하며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팀원들에게 전파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과 공기정화 시스템은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배운 사고방식을 통해 우리는 사우디의 전통과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팀원들과 함께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오며 문득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떠올랐다. 한옥에서 배운 자연과의 조화, 명동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생동감, 그리고 건축이 단지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깨달음. 그것들은 내가 이 프로젝트에 쏟는 열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사우디의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배움을 얻기 위한 방문자가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실현하고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 결심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 밤 나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내게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는 법,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는 건축 철학을 보여주었다.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함께 더 큰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로 돌아온 뒤 나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통해 새로운 꿈을 설계하고 있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은 단순히 감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우디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열쇠였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었다.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자연,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사고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지 감탄을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네옴시티와 제다타워는 이제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이 녹아들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도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도전을 이어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질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오늘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